4대 보험 가입하는 상용직 근로자와 다르게 가입 신고, 퇴사 신고 이런 신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했을 때 250만 원과 프리랜서를 신고했을 때 290만 원, 거의 40만 원이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싫어서 실제 본인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가 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안녕하세요. 절세 모든 것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인건비 신고 3가지 유형 중에 두 번째인 프리랜서 신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로 소득을 지급하시는 대표님뿐만이 아니고 3.3%로 소득을 받으시는 프리랜서 분들도 도움이 되시는 내용이니까 영상 끝까지 꼭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회사에서 근무하는 이런 정규직 분들과 달리 특정 업무나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실제 근무하는 형태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신고만 프리랜서로 하는 분들 모두를 포함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세법상으로는 직원이 아닌 비사업자로서 매주 용역자, 사업소득자라고 부르는데요. 다만 사업자 등록 없이 용역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 사업자와는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근로자와 프리랜서와의 퇴직금 지급이나 아니면 원천징수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사업자 입장에서는 세금 신고적인 측면에서는 직원의 인건비 신고와 달리 이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는 굉장히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4대 보험 가입할 필요가 없이 3.3%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세금만 원천징수하고 신고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매월 인건비 신고를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 외에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라고 하는 신고를 국세청에 꼭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연간 단위로 1월부터 12월까지 총 지급된 사업소득에 대해서 다음해 2월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까지가 세금 신고 일정으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국세청에 신고해야 되는 세금 일정 외에는 4대 보험 가입하는 상용직 근로자와 다르게 4대 보험에 대한 가입 신고, 퇴사 신고 이런 신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신고 방법으로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가 간단하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사업자분들이 인건비 발생했을 때 세금 신고 잘못해서 세금 폭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매출이 5억 정도 되는 음식점을 예를 들었을 때 4대 보험 가입하는 인건비에 대한 총 지급액이 2억 정도라고 하면은 순이익이 3억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서 정규직으로 4대 보험 가입하는 신고를 했을 때 고용 관련 혜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원 한 명당 거의 1,500만 원 가까이의 고용 관련 혜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5천만 원 정도 납부할 세금이 있었을 때 4대 보험 가입하는 청년 직원 2명이 있었다라고 전제했을 때 우리는 3천만 원 세금 혜택을 받아서 실제 납부할 세금은 2천만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4대 보험 가입하는 직원이 없었을 때는 5천만 원 그대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다 보니까 무조건 인건비 신고 방법이 간단하다라고 해서 프리랜서로만 신고하면은 세금 폭탄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고용 관련 세제 혜택을 하나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직원의 입장에서도 매달 받게 되는 세후실 수령액이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거의 9%나 10%나 공제하고 받기 때문에 월급은 300이지만 세후로는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4대 보험 가입했을 때 250만 원과 프리랜서를 신고했을 때 290만 원, 거의 40만 원이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싫어서 실제 본인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가 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이런 가입 이력이 전혀 보장받지 못하다 보니까 본인이 일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경고사직이 될 수도 있고 사업자가 폐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정규직으로 제대로 신고를 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내가 다시 구직 활동하는 기간 동안 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프리랜서로 신고하면은 고용보험을 가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전혀 받을 수가 없고, 음식점에서만 일을 하더라도 손을 다친다든가 출퇴근할 때 사고가 났을 때도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산재 보험에서 보험 처리를 받을 수가 있는데,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세후 실수령이 높다라고 해가지고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게 무조건 유리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특히 사장님 입장에서도 직원을 프리랜서로만 신고를 하면 이 직원이 퇴직금은 안 줘도 되는 직원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서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런 지시 감독을 받거나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자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직원이 1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는 비록 프리랜서로 신고를 했을지라도 고용보험 관계에 있어서는 퇴직금을 줘야 되는 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직원이 퇴사했을 때 고용노동부 같은 곳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퇴직금을 물어주셔야 되거나 아니면은 과태료 같은 것들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무조건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게 유리한 게 아니니까 굉장히 유의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3.3%로 세금을 공제하는 프리랜서는 사업장에서 세금 신고를 대신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최근에는 3.3 같은 플랫폼이나 구세청 홈택스에서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경우에도 4대 보험을 가입하는 정규직 직원은 회사에서 보험료를 절반을 또 내주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면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로 본인이 100% 보험료를 부담해야 된다는 점이 크게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건비 신고 유형 중에 프리랜서로 신고할 때 회사와 직원 입장에서 각각 장단점을 잘 살펴보았는데요. 이 장단점을 잘 기억하셔서 신중하게 인건비 신고 방법을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절세 모든 것 김조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